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자, 바로 어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총 10개의 노선을 추진하게 되는데 6개의 경전철과 기존의 노선인 4호선과 5호선 개량, 그리고 이 경전철들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주는 연장 노선 2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가장 뉴스에서 주목했던 노선은 바로 이 강북횡단선입니다. 일단 길이 자체가 25km가 넘는 구간이고요. 재정 금액도 가장 큰 금액인 2조가 넘는 재정이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나오는 6개의 경전철 노선을 보시기보다는 기존 노선의 개량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지만 이 4호선의 급행화와 그리고 5호선의 직결화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자, 이번에 발표한 계획안은 강북과 강남의 교통 격차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신설되거나 연장된 노선,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노선 등이 기존에 이제 민자로 안 되니까 재정사업으로 전환했죠. 이러한 노선들이 모두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가장 교통의 취약 자리로 잡고 있던 이 서북과 동북 그리고 서남권에 몰려 있는 거죠. 자,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이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만 문제점은 이 개통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뿐만 아니라 노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리들이죠.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도 사실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시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 말은 계획안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움직이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표된 10개의 노선을 살펴보고요. 어떤 노선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 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발표한 노선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전에 서울시가 2015년 발표한 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의 노선 어떻게 됐느냐, 이것부터 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그 당시 15년에 1차 발표했을 때는 이 10개의 노선 중에 실제로 착공한 노선이 1개에 불과합니다. 그 노선이 바로 우이 신설선이죠. 지금 개통이 돼서 운행 중이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행이 됐는데, 여기가 경전철이 생기고 집값이 많이 올랐느냐 아니냐, 이거를 먼저 본다면 앞으로 이 노선들이 생겨났을 때 어떠한 경제 효과를 누릴지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하겠죠. 자, 먼저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입니다. 자, 이 우이 신설선의 대부분의 역세권들은 이 강북구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들 자체가 워낙 가격대가 서울의 중심으로 봤을 때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해당 주민들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해서 이 첫 삽을 뜰 때부터 개통이 될 때까지, 그리고 개통 후에도 큰 가격 변화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노선, 계획된 노선들 보시면 업무 중심지를 지나는, 그러니까 강남과 광화문, 여의도로 통하는 경전철은 단 하나에 불과하고요. 이 서부선이죠. 세절에서부터 이 서울대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인데 이마저도 보조적인 역할로 쓰입니다. 따라서 이 경전철은 서울의 핵심 업무 지역인 광화문과 강남, 여의도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 전철에 비해서 교통 개선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송량 자체가 일반 전철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현재 전철 노선의 인원을 보면 2호선을 기준으로 봤을 땐 정원이 1600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600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경전철, 우이신설 같은 경우에는 170명만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송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 해당 역세권에 타고 내리는 유동인구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구가 적으면 상권 발달, 확장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전철 역세권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기여도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핵심 업무 지구를 지나는 노선은 경전천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서부선이나 뭐 신림선 같은 경우 여의도를 뚫고 지나가죠. 자, 그럼 지금부터 10개의 노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북 횡단선입니다. 부제목이 지역균형발전선입니다. 서울의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선이다. 강북의 9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서대문구에서도 좀 북쪽의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암 DMC 외에는 이 업무지역과 걸리는 노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크게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노선이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일단은 노선을 보면 청량리역에서부터 목동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자, 일단은 이 홍릉과 월곡, 종암, 기름동, 정릉, 국민대, 평창, 상명대, 홍제, 그리고 서대문 구청, 그리고 명지대, 가재울 뉴타운을 지나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이 월드컵 경기장, 등촌동, 목동 사거리, 목동역까지 총 19개의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키로수로 따지면 25.72km입니다. 이 중에 이 재정으로 투입이 된다고 했죠. 이 나라 국비가 8,200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놓는 금액이 1조 2천억 원의 재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지하철의 시공비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긴 노선을 깔 수가 있지만 이 2조라는 금액도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서울시의 그 세금이 1조 2천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개통까지의 금액만 생각할 게 아니라 차후에 운행할 때 재정까지도 생각을 해야죠. 두 번째는 우이신설 연장선입니다. 기존의 우이신설 경전철에서 이 우이동에서 방학역까지 연결을 하는 경전철이죠. 자, 이 노선은 이 거주 밀집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열악했던 바로 방학동하고 쌍문동 일대의 주거지를 경유하는 경전철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해서 두세 정거장 정도만 가면 이 7호선과 4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호선하고 7호선은 이 주요 업무 지역을 지나는 노선이죠. 때문에 과연 이 지역에 경전철이 꼭 있어야만 하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는 딱 의정부 경전철이 생각나는 자리예요. 자, 세 번째는 면목선입니다. 면목선은 특이하게 이 예타도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죠. 기존에 이 민자 방식으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 제안자가 있어야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을 제안하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노선입니다. 자, 이 지역도 인구가 많은 데 비해서 교통이 상당히 열악한 자리입니다. 역과 역 사이가 거의 뭐 15분, 20분씩 차이가 날 정도로 주민들의 버스 이용이 많고 이 상습적으로 교통이 정체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 노선 같은 경우에도 업무 지역과 직결되는 노선은 아니기 때문에 큰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기존에 워낙 교통이 열악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버스 타고도 한참 시간이 걸리는 지역, 바로 이 전농과 장안동 일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버스를 타고도 한참 갔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신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랑구나 그리고 이 동대문구, 이 지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면목선의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업무와 직결되진 않지만 이 청량리역이 GTX C노선의 이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지역이다. 이 경전철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노선은 난곡선입니다. 이 보라매 공원에서 난양동까지 이어지는 5개 역세권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약 4천억 정도가 들어가고 이것도 재정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남부순환로가 있고 뭐 광명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 막히는 자리임은 분명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막힌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버스 노선 두세 정거장만 가면 신대방역에 다다를 수가 있고 경전철이 개통하게 돼도 여기에 있는 주민분들이 경전철을 택하느냐 버스를 택하느냐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은 경전철이 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내가 걷는 수고, 그 노력은
오히려 경전철은 환승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시간은 아끼지만 내가 더 많이 걸어야 된다. 만약에 이 신대방역까지 가는데 경전철 역세권이 한 10개를 지나가야 된다. 이러면 당연히 경전철을 타겠죠. 근데 고작 두세 정거장이다? 그럼 저 같아도 버스 탈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목동선입니다. 일단 신월에서 이 당산역까지 이어지게 12개의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경전철이고요. 사업비가 꽤 됩니다. 세 번째로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1조 2천억 원 정도 재정사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목동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로 이 개통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소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철도 서비스가 들어가게끔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이 양천구 중에서도 목동에 그 신시가지 아파트 있는 지역이 면적 대비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따라서 이 출퇴근 시간에 이 지역은 반드시 막히고, 출퇴근 시간 외에도 막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교통 집중을 조금 해소하는 그런 역할로 이 면목선이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9호선과 5호선, 순환선은 아니지만 2호선까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차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만 간다면, 버스를 이용한다면 갈 수 있는 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특히 1조 2천억이라는 규모를 들여서 개통을 하고 추후에 운영비까지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이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미지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는 서부선입니다. 이 완행과 급행으로 개발이 되는데, 이 은평구 세절에서 서울대 입구역, 관악구까지 이어지는 16개 역세권이 탄생이 됩니다. 총 16km 정도가 되고요. 아까 강남 순환선이 2조가 넘는 금액이 들어가죠.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1조 6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비교를 해보자면 앞에 말씀드린 5개의 노선은 이 재정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추진이 되는 계획이고, 이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사업이.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철의 최대한 한계가 바로 이 업무지역과의 직결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됐는데, 이 서부선만 유일하게 이 여의도를 끼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다른 노선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민자 방식으로 추진을 해도 진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일하게 민자로 사업 추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7번째와 8번째는 서부선의 남부, 북부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경전철 2개의 네트워크를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일단은 하단부, 남부 연장은요, 이 서울대 입구역과 이 신림선의 서울대 정문역을 연결을 하는 거고요. 신림선 북부 연장은 신림선의 상단 종착역인 색강역에서 이 서부선이 여의도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중심부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자, 지금까지 계획안 중에 8개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계획안이죠. 자, 일단 4호선 급행화의 가장 큰 이점은 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 단축에 큰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가 관건이겠죠. 일단 4호선이 지나는 역세권들 중에서 그나마 업무 지역이 몰려있고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어딘가 보면, 일단은 용산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사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편의성이 더욱더 증대되겠죠. 가장 먼 지역은 노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성북구고요. 이 두 지역의 편의성이 꽤 크게 증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대망의 하이라이트. 사실 이 10가지의 계획안이 발표됐을 때 저는 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얘가 제일 중요하고 얘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사실 어제 이 하남에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제 친구가 5호선이 직결화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너가 지하철 5호선 타고 강남 가기
더 좋아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5호선 직결화가 무슨 의미냐면요, 일단 5호선은 여러분들이 타실 때 두 방향 중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상일동행을 탈지 아니면 이 마천행을 탈지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방향을 고르시고 타시면 이 강동역에서 방향이 갈립니다. 상일동행을 타시면 이 강동역에서 길동, 구분다리, 명일역, 고덕역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고요. 마천행을 고르시면 강동에서 둔촌역, 올림픽공원역, 그리고 거여 마천, 북일의 신도시 바로 위가 이제 거여 마천이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상단에 이제 명일동이나 고덕동, 상일동 여기 사시던 분들이 이 강남에 가려면은 쭉 타서 천호역 오신 다음에 8호선 갈아타고 오셔서 잠실에서 갈아타가지고 가야 됐어요. 뿐만 아니라 같은 5호선인데도 불구하고 올림픽공원역이 딱 둔촌역 한정거장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분다리다 그러면은 강동역에 가서 한번 갈아타고 올림픽공원역으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결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 구분다리 역부터 둔촌역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강동역에서 갈아탈 필요가 없이 한 번에 올림픽공원역으로 갈 수가 있고 9호선이 올림픽공원까지 가기 때문에 이 강남으로 갈 때도 두 번, 세 번 갈아탈 필요가 없이 한 번만 갈아타면 강남으로 쾌속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두 정거장만 더 가면 이 3호선인 오금역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명일역, 고덕역, 상일, 그리고 하남까지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 강남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던 경전철 사업과 투자금에 비례했을 때 뭐가 정말 수익성이 큰 사업이고 이 삶의 질,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개발일까요? 자, 강북순환선 2조가 넘는 금액이 들어간다고 했죠. 자, 5호선 직결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2,600억입니다.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자, 제가 나열한 10개의 사업 중에 뭐가 대박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년에 발표한 1차 계획에서 추진된 사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연 2차에서는 뭐가 현실 가능성이 있고 실현이 될까요? 자, 대선이 2022년이죠. 이 서울시는 2021년부터 말씀드린 노선을 순차적으로 착공을 해서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과연 계획대로 개통이 될까요? 자,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사업은 모두 300억이 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철도 사업, GTX도 마찬가지고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죠. 신호선 같은 경우에도 계획을 한 지가 언젠데 이 7년 만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예비타당성 조사만 끝나고 삽을 뜨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GTX는 개통이 안 됐으니까 우리 얼마 전 개통한 최신 자료를 한번 봅시다. 9호선 3단계 예비타당성 통과하고 몇 년이 걸렸죠? 13년이 걸려서 개통을 했습니다. 13년이요. 자,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막대한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바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계획안의 총 사업비가 7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 민간 사업비를 빼고 이 국가에서 내는 세금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게 국비가 2조 4천억 가량, 그리고 서울시비가 3조 9천억이라는 금액이 투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개통이 돼도 문제입니다. 운영비죠. 경전철은 대부분 두량 정도죠. 170명. 이러한 경전철이 운영이 되면 적자 운영이 거의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 서부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출퇴근 외에는 타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2017년 바로 2년 전에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은 이 4년 10개월간 누적 적자가 3,600억 원이고요.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16년까지 1,068억 원을 이 경전철 적자에 메우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10개의 노선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